그치? 자, 실내 보호 원칙 가볼게요. 녹화되고 있는 거지? 음. 제목 실내 보호 원칙.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행정기관의 사전 확인. 자, 그래, 그리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공식적 답변을 행정기관으로부터 받고요. 그 답변을 믿고 건축을 진행합니다. 자, 행정기관의 어떤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신뢰라고 하며,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기관의 말이나 행위를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를 한다. 그런데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가 행해진 이후에 선행 조치의 법적 하자가 발견되면 행정기관은 선행 조치에 반하는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에 법적 하자가 있어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행정에 대해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 이걸 행정법상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신뢰보호 원칙이라고 합니다. 행정기관이 신뢰보호 원칙에 행정기관이 위배되는 처분을 내릴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한 것 취소 또는 무효의 대상입니다. 여기까지 끊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여주는 신뢰보호 원칙. 자, 이 문단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요건은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로서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자,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겸적 견해 표명은 행정기관의 행정권 행사에 대해 의사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고요. 시설 건축 허가, 사업 계획서에 대한 적적 통보 같이 본적 견해 표명은 구체적 사안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 개선 같은 추상적 내용의 질의에 행정기관이 원론적 차원에서 답변해 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이 명시적으로 의사를 드러내는 것뿐 아니라 명시적 의사 제시, 행적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서 묵시적 의사를 제시하는 것도 의사 표명 행위로 봅니다. 공적 견해 표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행정기관이 어떤 위법한 상태에 대해서 가령 있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취소권, 영업정지권 같은 행정적 권한을 행사할 기회가 있어도 이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자, 국민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를 가지게 될 거고요. 행정기관이 권한 행사를 하지 않는 것도 행정기관의 의사표명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끊고 신뢰보호 원칙 적용 요건이에요. 두 번째 요건은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가 법적 하자를 갖게 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기책 사유가 있는지 또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요건 행정기관 손해 조치에 대해서 신뢰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애초에 불법이 아니어야 한다. 자, 그래서 국민에게 기책 사유, 책임이 없어야 한다. 를 의미한다. 자, 행정기관이 특정 사업에 대해서 허가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는데 법적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허가를 신청한 국민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면 자, 그 국민에게 기책 사유가 있다는 것. 여기까지 끊고. 자, 그래서 실내 보호 적용 요건 2가 되죠. 2. 자, 3단. 세 번째 요건은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에 대해 국내 신뢰와 국내 행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정기관이 선행 조치에 반하는 다른 조치를 취해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여야 한다. 자, 영업을 허가할 수 있다는 행정기관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고, 선행 조치를 신뢰한 개인이 물품을 구입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영업 준비를 진행했는데, 행정기관이 영업 허가가 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은 경우. 그러니까, 국민이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가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첫 번째. 두 번째, 선행 조치와 관련된 사항이 사회에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을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미리 알린 경우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는 없어.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 적용 요건 3 되고요.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 신뢰보호는 자, 이상과 같은 요건 모두 충족될 때 적용됩니다. 모두 충족하더라도 하더라도 뭐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봐.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 왜? 국내 신뢰와 침해에 대해서 있게 되는 불이익을 공인 및 제3자의 정당 이익과 비교해서 공인 및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또 있으면 한 번 더 있는 거지. 행정기관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당시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이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라서 행정기관의 손행 조치 이후 사실관계나 법적상에 변경된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끊고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에 제한되는 경우. 이렇게 되고요. 여섯 번째, 신뢰보호 원칙은 법적 하자가 있는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도 적법한 것처럼 효력을 유지합니다. 자, 그래서 뭐처럼 보일 수 있어? 행정상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 뒤에 있는 거죠.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 중심에 부합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관점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국 신뢰보호 원칙이 행정상 법치주의에도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여기까지 끊고 신뢰보호 원칙이 행정상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이유. 얘기 가볼게요.
자, 자, 1문단. 그래? 자,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자, 그래서 1문단에서는 우리가 뭐를 이야기하냐면, 신뢰가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를 해. 자, 신뢰는요, 행정기관에 어떤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는 데 있어. 자, 그러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는 무엇이냐? 행정기관의 말이나 행위인데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내가 신뢰 줘. 됐니? 자, 그다음에 그런데 이런 선행 조치가 행해진 이후 법적 하자가 발견되면 그러면 선행 조치에 반하는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케이스는 국민 권익의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자, 이렇게 국민의 권익의 침해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자, 우리가 신뢰 보호의 원칙을 가지고 옵니다. 신뢰 보호의 원칙이란, 자,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에 법적 하자가 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 신뢰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행정법상의 원칙이죠. 만약에 행정기관이 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을 내리면 위법한 것이고요. 따라서 취소, 무효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문단. 자, 이 문단부터는 신뢰보호 원칙 적용 요건을 다루고 있고요. 첫 번째로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로서의 공적 견해 표명이 되는. 견해의 표명이 뭔지는 알지?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야. 그지? 근데 이게 그냥 수행하는 걸로 제시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선행해서 예방 차원에서의 공적 견해 표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의견하는 거라고요. 견해 표명이 뭐야? 의견하는 거. 음, 선행 조치여야 된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 공적 견해 표명은 행정기관이 행정권 행사에 대한 의사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됐나요? 공적 견해 표명은 자, 구체적 사안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법령 해석 같은 추상적 내용의 질의에 질의는 질문을 말하는 거죠. 행정기관이 원론적 차원에서 답변해 준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명시적 의사 제시도 당연히 명시적이란 건 분명한 할 때 명이거든. 분명하게 의사를 제시하는 것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플러스 자, 묵시적 의사 제시 다 해당한다. 자, 묵시적 의사 제시는 어떤 것이 있냐?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이 두 케이스 다 의사 표명으로 본다. 같은 말로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본다는 거죠. 이건 그냥 화살표 할게요.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행정기관이 장기간 행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 또 행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 자, 한 문단 가볼게요. 이것도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본다. 그러니까 공적 견해 표명이라는 것은 결국 신뢰를 쌓는 것. 그러니까 장기간 행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음, 계속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생기거든. 계속 권한 행사하면 좋은 거예요. 잠시만. 그래서 이것도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계속 권한을 행사하면 안 좋냐고? 너무 그 일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단속하려면 비용이 들잖아. 주차 단속만 해도 교통 그 주차 단속하는 차 사야 되지. 그 위에 다는 카메라 사야 되지. 그 다음에 그 실시간으로 찍는 그 시스템 그 체크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돈이 얼마야. 근데 거기 안에 또 사람 2명 타고 있어야 되지. 그러고 이제 그렇게 그거 체크했는데 돈 다 받냐? 다 받는 것도 아니고 민원 들어오면 민원 처리도 해야 돼. 주차 단속 같은 경우 민원 처리도 구청 직접 찾아와서 막 없는 진상들도 있고 막 난리거든. 그런 거 다 처리해야 돼.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해야 되는데 주차 단속은 시급하게 교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딱히 이게 왜 위법이긴 하지만 정말 자잘한 위법, 침을 뱉었다, 껌을 뱉었다. 근데 그 상황, 그 순간을 단속하기 위해서 온 천지 거리에다가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 뭐 이런 거 할 수는 없잖아. 그건 약간 우리의 도덕에게 기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 그런 건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 건 권한 행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건 권한 행사는 하지 않아.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가 어떤 처분과 제재를 당하진 않아. 하지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하지 않아야 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국민의 신뢰가 생긴다는 거야.
그런 것도 일종의 공적 견해 표명의 하나라는 거니. 이해됐어? 음. 세 번째. 그리고 저는 국어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물어보시면 원래는 원칙적으로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 대답을 합니다. 하기는. 자,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에 따라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는 국민에게 기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 어, 예. 장, 책임은, 그런, 미칠, 만한 사유가. 어머니께 전화 드려야겠다. 게요. 어머니, 책임이라면, 아니요. 지하의 아드님께서 귀책 사유를 물으시는구나. 미칠을 알바는, 검색해봐, 이 새끼야. 왜 모르지? 아니, 어떻게 알아요? 다 알아, 너만 빼고. 왜 알아요? 야, 니 조모상 같은 거야. 그때 엄마한테 이야기했지, 조모상. 동상은 알아였어요. 이제는 알지? 알았어요. 몰랐잖아. 알았어요. 엄마 아시나, 그 일. 아니요? 내가 전화 꼭 해드릴게. 그건 없어요, 지금. 일본 가셨죠? 유진이 엄마랑. 문자 보낼게요. 문자 보지 말할게요. 절대 보면 안 된다게요. 음, 이 기책 사연은 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같은 게 있다라고 우리 본문에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요.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에 대한 국내 신뢰와 국민이 행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아유, 자꾸 오타 나지? 안 되겠다. 옷을 좀 벗어야겠다. 한쪽만. 딱, 왜요? 담았어, 옷 벗다가. 웃지 마, 이 새끼야. 그, 많이 아, 너무 긁고, 아파. 진짜 그, 너무 아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멈춰, 근데. 아, 진짜 너무 아파. 아, 미치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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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왜요? 아, 녹화 잠깐. 쉬네.
아, 매끄럽지 않은 진행. 정민아, 네가 방금 웃었던 그거. 제가 50세가 되기 전에 50견이 먼저 올 것 같은 그 어깨에 담이 왔네요. 웃지 마라고, 이 새끼야. 나 진짜 아프다고. 나 사람이 아프다는데 앞에서 그렇게 웃으면 니 싸팬 거 아님? 아니, 아니, 너무했어, 정말. 보신 적이 없어요. 조커임? 아니요? 니 그 표정으로 안 웃으려면 조커여야 되는 거 아니? 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행정기관이 선행 조치에 관한은 다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에야 한다. 즉, 쉽게 이야기해서 국민이 그 신뢰 보호의 원칙이잖아. 국민이 신뢰 보호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 첫 번째,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인식 X. 쉽게 말해서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알지 못했던 거. 그리고 그 선행 조치를 분명히 행정기관은 선행 조치를 했고, 그 선행 조치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렸고, 하지만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했을 경우. 자, 두 번째.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미리 알린 경우. 그러니까 선행 조치와 관련된 상황이 사후에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을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미리 알린 것. 자, 어, 그런데 요건이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못할 경우.
첫 번째, 국민의 신뢰가 침해됨으로써 국민이 있게 되는 불이익을 공인 및 제3자의 정당한 이익과 비교해. 공인 및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썼니? 이제 다 썼지? 이 문단, 그 두 번째 이 문단이래. 두 번째 경우, 또 행정기관이 고의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 그래서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 다 했어? 난 학원에서 하면 되니까. 어디 갔지? 못 찾고 있다. 선행 선행 조치. 조치 이유. 사실관계나 법적 상의 변경된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선행조치 이후에 자, 그리고 봐봐. 견해 표명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나 법조사에 유지가 되지 않고 변경됐으면 어, 유지 아니고 변경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뢰보호 원칙은
법적 허가가 있는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로. 적법한 것처럼 효력을 유지하게 한다. 자, 이거를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죠. 첫 번째 관점, 행정작용이 법률에 적합해야 된다. 자, 요 케이스로 보면 법치주의 어긋나는 걸로 보이죠? 근데 관점이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요게 법치주의다라고, 법치주의 근본 전신이라고 보는 관점이며, 요거는 법치주의다. 그래서 우리는 관점 이롭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오케이? 여기까지.